늦가을 햇살이 복도 창문을 따라 비스듬히 흘러들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자리한 중학교 3층 복도는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하나둘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가고 복도에는 바람에 실려온 은행나무 낙엽 냄새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김정숙은 복도 끝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자 민호의 학부모 상담이었습니다. 딸 서영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온 자리였습니다. 민호 할머니시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 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숙은 평범하게 인사를 건네려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12년 전 딸 서영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아니, 자신이 강제로 갈라놓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민호는 착한 아이입니다. 성실하고요. 준호는 학생부 파일을 펼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2년 전 대학생이던 서영이 이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고백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남자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반대했습니다.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출장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준호의 말에 정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딸아이가 일이 바빠서요. 민호 어머니 성함이 김서영 씨 맞으시죠? 준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황한 듯 또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담은 15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학습 태도, 교우 관계, 진로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숙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만 자꾸 보였습니다. 그의 이마, 눈매, 인매가 민호와 겹쳤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민호는 그림에 소질이 있습니다. 미술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스케치북을 들고 바닷가에 나가곤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준호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정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밖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정숙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서영은 임신 사실을 알고 준호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강요했습니다. 서영은 울면서 거부했지만 결국 꺾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정숙은 학교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이 민호의 담임이라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아니,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영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다시 껐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민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의 탄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잘 지낸대. 그림도 잘 그린대. 민호는 다시 공책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에게 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청년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아차릴까? 불안했습니다. 민호와 준호의 얼굴이 너무 닮았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상담실에서 그가 보였던 미묘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준호는 상담이 끝난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학생들의 함성이 멀리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학생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민호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그리고 어머니 이름, 김서영. 준호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고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민호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준호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영과 헤어진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9달 뒤였습니다. 설마.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묻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일 뒤쪽에 붙어 있는 민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학생증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에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아이의 모습. 준호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도, 이마의 생김새도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래된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닐 거야. 준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사학과 4학년 때 만난 서영. 문학을 전공하던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말을 걸었고 석 달 뒤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겨울,
서영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영의 어머니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석 달 뒤 친구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영이 결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12년 동안 준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교실에서 민호를 다시 봤습니다.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네.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어제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코의 형태, 귓불의 생김새, 말할 때의 습관, 모두 자신과 닮았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다. 다음 김도윤. 수업 시간에도 준호는 자꾸 민호를 보게 됐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연필을 왼손으로 쥐었습니다. 준호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쉬는 시간 민호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교무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의심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공을 차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생기 넘쳤습니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12년 동안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공을 쫓아 뛰어갔습니다. 알아야 한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 준호는 교무실에서 민호의 할머니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민호 담임 이준호입니다. 네, 선생님. 정숙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숙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오후 4시 학교 앞 카페로 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알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지,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교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준호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부정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준호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숙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제 심판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학교 앞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김정숙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교복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받침과 부딪혔습니다. 민호, 제 아들 맞습니까? 준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2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무릎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왜입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12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12년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테이블은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준호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 속 자신이 없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모릅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얼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숙이 애원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영, 1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여자. 한때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이제는 무엇인지 모를 감정만 남은 사람. 준호는 주머니 속 사진 봉투를 만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카페에 홀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준호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서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를 만났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영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민호의 성장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서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책상 위에서 마주했습니다. 준호는 오래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밤새 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영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12년 동안 지우지 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서영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견뎠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토요일 오후 준호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해변 끝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영은 준호를 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준호가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사이로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서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테이블은 고요했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 사진이에요. 지금까지 서영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의 긴장된 표정. 준호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탄 모습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없는 풍경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민호는 착한 아이예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밝고 그림을 좋아하고 친구들도 많아요. 준호는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12년의 시간을 지금이라도 담고 싶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준호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으로 남겠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날, 함께 걸었던 바닷가, 12년 전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영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서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 민호를 잘 부탁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어지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습니다. 신발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민호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준호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도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출석을 불렀습니다. 민호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 민호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바닷가 그림이었습니다. 파도와 갈매기, 등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잘 그렸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민호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방과 후 준호는 교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호의 학생부를 펼쳤습니다. 기록을 읽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준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소감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민호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그린 바닷가 그림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준호는 의자에 앉아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파도와 갈매기와 등대, 민호가 본 세상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세상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다면. 민호야. 준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그 말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남은 그림을,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12년의 흔적을.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선생님으로서의 시작.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행복을 위해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학교 운동장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미술부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교실에서 민호를 봤습니다. 조회 시간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아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민호는 그림 실력이 늘었습니다. 학교 복도에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민호의 그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운동장 풍경이었습니다.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그림 앞에 오래 섰습니다. 벤치에 앉은 사람은 교사였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민호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이요.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잖아요. 준호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친구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씩씩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방과 후 준호는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의 그림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벤치에 앉은 자신의 뒷모습을, 민호가 본 자신의 모습을. 주말 정숙이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정숙은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민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생활, 그림, 친구들. 준호는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과거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정숙은 차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오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정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정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깊은 인사였습니다. 준호는 받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민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담임은 바뀌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학교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민호가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초상화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오랜 시간 공들여 그린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그린 자신의 얼굴, 아들이 그린 아버지의 얼굴.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작년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렸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그림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그림, 민호가 준 두 개의 선물. 준호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지 못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을. 가을이 왔습니다. 학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민호는 미술부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민호.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호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가 옆으로 왔습니다.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도 가족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준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저녁 서영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민호가 준호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같다고 했다는. 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민호가 그린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더 자랐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준호는 복도에서 그를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시간이 빨랐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준호는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교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숙, 서영, 준호. 세 명의 어른은 각자의 자리에서 민호를 지켰습니다. 비밀을 품은 채로 진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것. 그것이 어른의 사랑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준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호의 미래를 향해. 아버지가 아닌 선생님으로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아버지로서. 준호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2개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그린 그림들, 운동장 풍경과 자신의 초상화. 준호는 그 그림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하게. 준호는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민호야. 준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항상. 그 말은 눈 속에 묻혔습니다.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민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은 침묵 속에 있지만 진실하다는 것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 속에서, 3명의 어른이 지키는 비밀 속에서 민호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밝게, 건강하게.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깊이, 영원히.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키는 준호보다 커졌습니다. 목소리도 완전히 어른이 됐습니다. 하지만 웃는 모습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봄날 오후 민호는 옛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손에 포트폴리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술대회 준비 자료였습니다. 준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어서 와.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준호는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한 장의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닷가 풍경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도와 등대와 갈매기. 이건 특별하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갔던 바닷가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준호는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인물 스케치들이었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준호. 선생님도 그렸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스케치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민호가 오랜 시간 관찰한 흔적이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스케치북을 넘겼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준호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거의 어른이 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순수한 눈빛. 민호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넌 정말 소중한 학생이야. 민호는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웃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뒤 준호는 홀로 교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준 그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린 것들, 바닷가 풍경, 운동장 그림, 준호의 초상화. 모두 소중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림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민호의 성장 과정이 보였습니다. 서툴렀던 초기 그림부터 지금의 완성도 높은 작품까지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가 다녀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따뜻한 웃음이 들렸습니다. 감사해요. 늘. 서영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꿈이 화가래요. 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을 지켜봤습니다. 민호 자신의 재능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준호 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그림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중히. 저녁이 됐습니다. 준호는 학교를 나섰습니다. 정문 앞에서 정숙을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정숙은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원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답했습니다. 민호, 잘 크고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평화로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자신의 힘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도, 미안함도, 감사도 모두. 민호가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오늘 조언 고마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넌 잘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숙에게로 갔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석양을 등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준호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민호에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삶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으로, 응원하는 사람으로, 지켜보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족에게, 선생님에게,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민호를 밝고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준호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학교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호야. 준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은 석양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민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정숙, 서영, 준호. 세 명의 어른이 지킨 비밀. 그것은 거짓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이의 행복을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민호는 계속 자랄 것입니다. 언젠가 어른이 되고 자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준호는 그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볼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선생님으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아버지로. 그것이 준호가 선택한 사랑이었습니다. 침묵 속의 사랑, 드러나지 않는 사랑, 하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둘씩 밤하늘을 밝히며 준호는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 속에서 준호의 사랑도 계속됐습니다. 영원히.